지금부터 시청각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외워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메모해 주시고 혹시나 듣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거니까 최대한 많이 메모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처음 설명드릴 것은 차량 정지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멈춰하는 곳, 그리고 실제로 멈춰하는 곳 두 곳 표시가 있죠. 이 원래 멈춰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멈추고 있는 정지선을 표시하는 거고, 이 실제로 멈춰하는 곳은 정지선에서 10에서 15m 정도 전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서 차를 세우게 되면 그때 크게 반동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점이 일어나는데 이 반동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아서 멈추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는 동작이 필요해요. 작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움직여주는데, 자,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브레이크를 어디서부터 밟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속력을 일정하게 줄여 나가면 되고, 조금 가까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를 쭉 일정하게 빠르게 좀 밟아 내려가면 되겠죠. 자, 여기 실제로 멈춰 하는 곳을 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돼요. 이 지점에서는 실제로 멈추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우리가 기능에서 했던 것처럼 10km 이하로 속력을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에서 15m 정도 전 지점을 바라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오면서 여기서 10km 정도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km 정도 맞추는데 이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조절해 주는데, 자, 이 10km 되는 지점에서는 브레이크를 조금 마지막으로 살짝 떼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할 때나 지금처럼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떼줄 때에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다 떼시는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다 떼버리면 차가 오히려 반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조절해 주는데, 여기선 브레이크를 끝에 살짝 떼고 고정된 상태에서 바퀴가 끼어서 자동으로 천천히 점점점 멈추게 해서 이 정지선에서 차가 스스로 멈추는 느낌이 들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자,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 근처에 와서는 브레이크가 살짝 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살짝 풀리죠? 그리고 점점점 바퀴가 멈추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운전자를 보시게 되면 반동이 없이 자연스럽게 차가 멈추게 되죠. 차를 멈출 때에는 이렇게 반동을 최소화해서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멈추는데 필요한 동작이니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강사님에게 가셔서 한 번 더 정지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 몇 시간 전에 강사님 마무리로 이 부분을 또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강사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배울 것은 차선 변경 간에 깜빡이를 켜고 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1차선에서 2차선, 그리고 2차선에서 3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한 번, 두 번 하는 내용인데, 차선 변경 간에는 무조건 깜빡이를 켜고 2차선 들어와서 끄고 다시 2차선에서 켜고 3차선 들어와서 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켰다 껐다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두 번째처럼 차선 변경 후에 회전일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고 그대로 회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3차선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 한번 하고 우회전을 하는데, 이때는 차선 변경할 때 켰던 깜빡이 그대로 해서 우회전을 이어나가 주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회전거리가 30m 이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차선 변경 후에 회전거리가 30m 이내에 있을 때에는 깜빡이를 켰다 껐다 할 필요 없이 켠 상태로 그대로 이어서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도로를 포켓차로 또는 가변차로라고 하는데, 보통 함시는 코스 내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포켓 차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켓 차선으로 이동해서 회전할 때에는 깜빡이를 켰다 껐다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어서 회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우회전 신호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우회전할 때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회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행 신호에 맞춰서 빨간불에 가고 초록불에 멈춰 있는 거였어요. 근데 차 신호에 따라서 멈췄다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신호가 있었고, 또는 바로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야 되는 신호가 있었어요. 자, 차 신호 보고 보행 신호 보고 횡단보도에 사람까지 확인하면서 움직이려면 복잡하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편법. 일단 정지. 정선에 맞춰서 일단 정지를 하시는데, 이거 간혹 연습하다가도 보면은 속도를 0을 찍어야 되는데 거의 1km 정도까지 줄인 다음 신호 확인 후에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실격이 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0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일단 정지를 한 다음 횡단보도 신호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일 때에는 2초 이내에 출발, 초록불일 때에는 중립 놓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전하고 난 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아닌 보행자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주면 되는데, 신호를 기다린다고 내려와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멈춰서 확인한 뒤에 보행자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도로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회전한 후에 차선 이동하는 걸 설명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차된 차가 있는데 이 주차된 차 뒤로 내 차가 진입하고 움직일 공간이 조금 있죠. 이럴 때에는 진입한 다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주차된 차 뒤로 내 차가 진입할 공간이 없죠. 또는 내 차가 진입할 공간은 있지만 움직일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우측 우회전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옆 차선으로 이동해서 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동해서 가긴 하지만 크게 옆 차선으로 바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 끝차선을 거치면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크게 회전할 경우에는 왼쪽 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차선을 거치면서 우회전해 주시는데, 자, 지금처럼 비켜갈 때나 사선 변경을 해서 갈 때에는 왼쪽에서 오는 차량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오는 차량들을 확인 못해서 사고 유발로 실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도로주행 시험에서 나오는 실격 항목들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통 채점은 태블릿 PC가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격 항목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채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실격 항목에서 보시면은 감독관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험 칠 때 당연히 운전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독관들이랑 친밀하게 시험 치는 것 또한 시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활한 시험을 위해서는 감독관이랑 친밀하게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탑승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차에 탑승할 때에는 차량 우측에서 뒤로 돌아서 차량 왼쪽까지 확인한 뒤에 차에 탑승하십니다. 자, 이렇게 둘러보고 차에 탑승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차의 이상 유무 확인, 외관상 차량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거울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차 근처에 장애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처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능에서 했다시피 똑같습니다. 바퀴가 일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고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시험을 치고 온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이상할 이유가 없지만 확인하는 어필이 꼭 되어야 돼요. 이것도 기본 채점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메모했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잘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차에 탔을 때 해야 되는 앉은 자세 네 가지 우리 기본 기초죠. 자, 맨 처음 다리 길이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두 번째 팔 길이 핸들 제일 먼 곳을 잡고 등받이를 앞뒤로 움직여서 맞춰주시고, 세 번째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양쪽 사이드 미러와 룸밀러인데, 자, 양쪽 사이드 미러와 룸밀러는 보통 다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앞에 영상처럼 확인하는 어필이 되어야 됩니다. 룸밀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여기 운전자가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돌려놓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정은 필요 없지만은 확인한다는 걸 감독관한테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눈밀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만져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만졌을 때 엉뚱한 걸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걸 왜 쓸데없이 움직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보여서 다시 제대로 맞췄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눈밀러 같은 경우에는 위로 봤을 때 뒤에 유리가 잘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스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받으신 코스 종이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코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코스에다가 간단히 정리를 한 다음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출발은 여기 시험장에서 출발을 해서 회전하고 와서 시험장에서 종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출발 시험장에서 지금 쭉 가서 여기 코너 부분까지는 A, B, C, D 모든 코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 때에는 동일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볼 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세요. 코스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J 코스 여기 곡선 부분 지나서 쭉 화살표를 따라가면 여기 표시된 6교 하나, 두 개 지나고 나서 우회전을 하죠. 자, 첫 회전은 우회전, 두 번째 우회전, 세 번째 우회전, 네 번째는 마지막 좌회전을 합니다. 첫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6교 두 개 지나고 우회전하죠. 그래서 6교 두 개 지나고 우회전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여기 표시할 때는 제가 여기 메모하는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별도로 표시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하나 지나고 첫 번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교차로 우회전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세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바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첫 교차로.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신호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신호등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골목길을 지나서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첫 교차로 또는 우리가 왔던 큰 길에서 좌회전하기 때문에 큰 길이라고 표시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B코스 똑같이 코너 부분 이후
첫 회전은 우회전입니다. 두 번째 우회전. 자, 세 번째 동일하게 우회전. 마지막 네 번째 좌회전. 자, 회전 순서가 A 코스랑 동일하죠. 자, 포인트 부분 볼게요. A 코스와 다르게 B 코스는 육교 하나만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육교 하나 지나고 라고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 하나 지나고 두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교차로 또는 교차로 하나 지남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세 번째 우회전도 동일하게 교차로를 하나 지나고 우회전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하나 지남 또는 두 번째 교차로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마지막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A 코스랑 동일합니다. 첫 교차로 또는 큰 길에서 좌회전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C 코스 볼게요. C 코스 똑같이 곡선 부분, 코너 부분 이후 육교 하나 지나고 우회전합니다. 두 번째 우회전, 세 번째 우회전, 네 번째 마지막 좌회전 똑같죠? 자, C코스 첫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B코스랑 동일합니다. 육교 하나 지나고 우회전. 두 번째 우회전부터 B코스랑 C코스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 C코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촉 교차로에서 바로 회전. 그 다음 세 번째 우회전도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 마지막 좌회전은 다 동일하죠. 첫 교차로 또는 큰 길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마지막 D코스. D코스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모양 자체가 조금 다르죠. 동일하게 일단 코너 부분 이후부터 정리를 할게요. 쭉 가서 첫 회전은 자, 모든 코스와는 다르게 첫 회전 좌회전입니다. 두 번째 우회전, 세 번째 우회전, 네 번째 우회전이죠. 자, 순서가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좌회전. 자, 코너 부분 이후 이 교차로 이후부터 그 다음 교차로 이 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좌측으로 왼쪽으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또 교차로 이후 그 전 교차로 해서 차선 변경 한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길 사이에서 차선 변경을 두 번 좌측 왼쪽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너 회전 후 차선 변경이라고 간단하게 메모 있는데 차선 변경 한 번 한다고 지도에 따로 지금처럼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첫 교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하죠. 그래서 첫 교차로. 세 번째도 첫 교차로 우회전. 마지막 우회전도 첫 교차로 우회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지도에는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 시작할게요. 자, A 코스부터 시작해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장 시작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탑승 요령에 맞춰서 차에 탑승하고 벨트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태블릿 PC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코스가 지정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에는 기능과 동일해요. 좌회전 깜빡이를 켠 상태로 출발을 하는데 기능이랑 다른 점은 깜빡이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켠 상태로 출발을 해서 입구에서 한번 멈추게 됩니다. 자, 근데 출발부터 입구까지 보시면 약간의 경사가 지어져 있어요. 2종 같은 경우에는 뭐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1종 같은 경우에 여기 출발해서 2단으로 출발을 해버리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시동을 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 출발해서 입구에서 멈추고 좌회전하는 동안은 1단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천천히 해서 입구에서 한번 멈추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이어서 출발합니다. 자, 이 좌회전하는 동안 좌회전 깜빡이가 꺼졌을 경우에 다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하고 나서 가는 길은 1차선으로 좁아요. 자, 여기 속력은 20km 내외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1중 같은 경우에 여기서 회전하고 핸들을 똑바로 한 뒤에 2단으로 변경을 해주시는데 1단에서는 주의하실 점은 절대 엑셀을 밟으시면 안 돼요. 차가 반동이 세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클러치 밟고 2단 변속해서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자, 일단 정지, 신호 확인,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할 때 좌측에서 오는 차량들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선을 밟는지 안 밟는지 확인 체크 꼭 잘 하셔야 돼요. 자, 회전하고 나서 이제 도로에 나가는데 위에 표지판을 보시게 되면 길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서는 2차선 좌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선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차선 변경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1차선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2차선으로 편안하게 가주시면 돼요. 자, 조금 가다 보면은 정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전멸등 신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전멸등 신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양쪽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때 지나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서 있거나 빠져나오려고 하는 차가 멈춰 있을 때에는 양보를 한 뒤에 지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보행자나 차가 없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면서 천천히 지나가다가 엑셀을 밟으면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는 신호에 맞춰서 깜빡이를 켜주시면 되는데 소리를 잘 못 들었을 경우 자, 신호등 근처에서 좌회전 우회전할 때 깜빡이 켜는 타이밍은 앞에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기능에서도 봤던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지날 때 앞에 흰색 차량 말고 따라가는 뒤에 차량을 봤을 때 자, 지금 모습처럼 다이아몬드를 지날 때 방향 시등을 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 뒤에 멈출 때에는 이 앞차의 제일 밑에 끝부분과 내 차 끝을 겹쳐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립 놓고 대기하면 되겠죠. 2차선 좌회전할 때 주의하실 점은 왼쪽 1차선에서 회전하는 차의 공간을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보조선을 침범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보조선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1차선 들어가려면 밟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1차선 차들은 핸들을 크게 돌려서 회전하기 때문에 2차선으로 그냥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좌회전 후에 이제 큰 길로 나와서 주행하게 되는데 도로에서 보시면 최고 속도 60 제한 표지판이 있죠. 이 큰 길은 최고 속도 60km 도로입니다. 시험을 칠 때 시험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시간은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차가 없으면 조금 빠르게 끝나겠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도로의 최고 속도 근처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도로는 위에 보시면 최고 속도 60으로 제한되어 있죠. 5에서 10km 정도 떨어뜨리는 속도, 50에서 55km 유지한 상태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차가 있을 때에는 유지를 못 하겠죠. 단 차가 없을 때에는 유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 큰 길에서 50에서 55km 유지 구간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그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당황해서 못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일단 큰 길에서 기본적으로 50에서 55km 무조건 유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연습하실 때 꼭 맞춰서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코스 정리할 때 보셨다시피 A 코스 첫 회전은 우회전입니다. 6교 2개 지나고 우회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선 변경을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우회전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리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와야 되는데, 이 큰 길은 우리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60 이하로 달리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 사이에 차선 변경에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것도 멈춰 있는 상태에선. 그래서 차선 변경을 못해서 그냥 시험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면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차선 변경을 정확히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잘 메모하셔서 그 근처에 와서 차선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육교가 보일 때까지는 2차선으로 쭉 직진을 합니다. 자, 쭉 직진을 하다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실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하게 50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45km 정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줍니다. 50에서 55km 달리다가 이 표지판을 지나면서는 속력을 줄여서 40에서 45km 유지해서 가주시면 돼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금 지났던 표지판에서 맞은편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40에서 45km 유지하다가 이 표지판을 지나면서 다시 속력을 50에서 55km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 근처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주황색 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큰 길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 10m 이내의 경우는, 자, 지금 시점에서 노란색으로 딱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게 되는데, 급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갑자기 세우는 거라 차가 올바르게 멈추질 못합니다. 차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회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조금 멀은 느낌이 나면은 멈춘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멀리 보시게 되면 이제 육교, 첫 번째 육교가 보이시죠? 두 번째 육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육교는 그냥 지나칩니다. 자, 멀리에 두 번째 육교가 보이죠? 자, 이제 육교 지나고 나서 육교 근처에서부터 차선 변경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차선 변경 3차선으로 한 번, 그리고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포켓 차선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의 차선 변경 후에 회전하기 때문에 거리가 약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육교 근처에는 차선 변경 한 번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육교 바로 직전에 보시면 골목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불법 차량들 보이죠? 이런 차량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육교 전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2차선에 있는 게 좋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 골목길을 지나면서 우측에 차가 없다. 그럼 미리 깜빡이를 켜고 3초 뒤에 3차선으로 변경. 껐다가 바로 켜서 잠시 후에 포켓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포켓 차선이 꽉 차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 제일 앞에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자, 지금처럼 진입할 때 보면은 정지선 근처는 전부 다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차선 변경 불가능 구역입니다. 자, 지금에서는 감점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일하게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 확인 후에 출발합니다. 좌측 잘 확인해 주시고 들어오면, 자, 깜빡이 꺼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우회전,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보면은
여기 경찰서인데 입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입구 근처에서 3차선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처에 맞춰서 깜빡이를 켜고 입구 근처에서 들어오게 되면 자 보시면 여기 다이아몬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껐다가 다시 킬 필요가 없죠. 30m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깜빡이 켠 상태로 그대로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우회전 후에는 차선이 두 개로 바뀌어 있죠. 위에 보시면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를 외우실 때 속도는 내 눈에 차선이 3개다. 그러면 60km, 2개다. 30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선이 3개인 곳에서는 50에서 55, 2개인 곳에서는 20에서 25km로 주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달리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켭니다. 세 번째도 우회전인데 좌회전 깜빡이 켜는 이유는 멀리 주정차되는 차량들이 보이시죠? 이 차량 때문에 미리 차선 변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뭐였죠?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버렸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깜빡이를 켜고 미리 이동했으면 되는데 이 보행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변경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멈추는 게 맞아요. 아니면 속력을 줄이면서 저기 도로에 보행자가 나와 있는데 차량을 멈출까요? 아니면 비켜서 멀리 천천히 진행을 할까요? 라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도 우회전이기 때문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으면 별도의 차선 변경 없이 가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된 차 때문에 1차선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2차 앞에 차가 없을 때 다시 오른쪽으로 변경해서 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몬드를 지나면서 왔기 때문에 깜빡이를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고 켠 상태로 차선 변경 후 회전까지 이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호가 특이해요. 앞에 여기 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온 사방으로 횡단보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전체 파란불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다가 노란색 불이 보인다.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다. 그냥 멈추고 대기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우회전. 세 번째 우회전 후에 마지막 좌회전인데 이 구간 사이 차선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A, B, C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우회전과 마지막 좌회전 구간 차선 변경 위치를 잘 외워 두셔야 돼요. 자, A 코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회전하고 핸들 똑바로 한 뒤에 바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3초 뒤에 바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여기 차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껐다가 바로 다시 켜서 3초 후에 1차선까지 변경해 주는데 자, 언제까지 변경하냐? 정면에 이 전멸등 구간을 지나가기 전까지 무조건 차선 변경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차선 변경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다음 차선이 짧아요.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보시면 고차원식 방지턱이 보입니다.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 방지턱을 얘기하는 건데 방지턱을 올라갈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력을 줄여서 올라가다가 앞바퀴가 올라간 게 느껴지면 다시 엑셀 밟으면서 천천히 지나가 주시면 돼요. 자, 미리 차선 변경한 경우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버스가 서 있죠. 한 대 서 있는데 한 대가 더 서 있을 경우에는 여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선 좌회전, 2차선, 3차선 직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2차선에서 차선 변경이 미리 안 돼 있을 경우 여기에서 만약에 정지를 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직진밖에 못 해요. 차선 변경을 못 하니까. 그래서 코스 이탈로 실격되니까 미리미리 차선 변경을 여기선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회전 후 좌회전까지의 차선 변경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A, B, C 다 동일합니다.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자, 1차선으로 잘 진입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점선을 살짝 밟으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1차선 변경 후에 속력을 무조건 좀 내줍니다. 바로 50에서 55km. 속력이 난 뒤에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코스 돌아갈 때 A, B, C, D 모든 코스의 공통이에요. 마지막 돌아갈 때에는 회전 후 속력을 내고 무조건 2차선으로 바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을 위해서 대기하는 차가 있을 경우 직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 3차선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나 아니면 지금 지나가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코너를 다 돌고 다시 종료 지점을 갈 때에는 무조건 2차선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차선으로 변경 후에 진행을 쭉 하다가 지금처럼 코너 부분 지나고, 코너 부분 기억하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나오겠죠? 우측 상단 표지판에서부터 속력을 줄여서 40에서 45km 맞은편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그다음에 속력을 다시 내주는데, 자,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고 마지막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도로 표지판이 나왔을 때 그 표지판을 지나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3초 뒤에 우측 차선으로 이동, 회전을 할 거예요. 자, 우측에 정면 우측에 보이시죠? 자, 이 표지판을 포인트로 한 이유는, 자, 여기에 보면 골목길 보이시죠? 여기서 빠져나온 차량 때문에 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차선 변경에서 갈 때에는 방해물이 없겠죠. 그래서 저 표지판을 무조건 포인트로 두고 움직일 거예요. 자, 표지판 지날 때 깜빡이를 켜니까 지나기 전에 미리 차선 변경해야 되는 차선을 확인해 줍니다. 혹시나 멀리 앞에 주정차에 있는 차량이 없는지, 그리고 뒤에서 빨리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 미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표지판 바로 지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더 사이드 미러 확인, 깜빡이 켜고 3초 뒤에 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또 다이아몬드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깜빡이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신 버스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버스 뒤에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고 버스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중립 놓고 대기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차는 멈췄죠. 버스는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이에요. 우회전 같은 경우는 차 신호가 별도 없기 때문에 앞차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편법, 일단 정지, 신호 확인 꼭 하시고 내 신호는 내가 보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회전 후에 여기 보시면 주정차된 차 보이시죠?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해서 갑니다. 처음 지나쳤던 전멸등 구간 속도 줄이면서 30km 이내로 좌우 확인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다가 다시 속력 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이아몬드 지나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는데, 마지막 시험 들어가는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좌회전 신호도 뜹니다. 그래서 신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좌회전하는 신호가 두 번 뜨기 때문에 먼저 뜨는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해주면 됩니다. 멀리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후에, 자,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데, 여기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각도가 커요. 거의 우회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력 많이 내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우측 깜빡이를 켜는데, 자, 여기 끝에 보시면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에 살짝 멈춘 후에 시험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다시 이어 출발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거의 유턴과 회전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속력 내지 말고 차속도 맞춰서 핸들을 같이 돌린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다음 차가 똑바로 되면 핸들 똑바로 푼 뒤에 마지막 종료 신호 우측 깜빡이를 켠 상태로 해서 종료선을 지나시게 되면 코스 시험 끝납니다. 자, 이제 B코스 설명드리겠습니다. B코스 같은 경우에는 출발부터 이 곡선 이후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곡선 이후 육교 근처에서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A코스와 동일하게 큰 길에서 2차선 이용해서 쭉 직진해서 주행합니다. 자, 멀리 보시면 이제 육교 보이시죠? 자, A코스랑 동일하게 육구역 근처에서부터 차선 변경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멀리 봤을 때 우측편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차선 변경 우측으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차선에 보면은 트럭이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럭 앞으로 차선 이동하게끔 미리 거리를 보고 깜빡이 켜고 앞으로 와서 깜빡이 껐다가 바로 켜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는 화물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껐다 켰다 바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동했고요. 당연히 우회전이니까 정지 후에 신호 확인 2초 이내 출발하는데, 자, 보행자가 없으니까 확인하면서 우회전 잘 해주시고요. 자, B코스 첫 번째 육교 하나 지나고 우회전 후에는 교차로 하나 지나고 우회전이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아까 A코스 지나왔던 전멸등 구간, 자, 전멸등 구간 속도 줄이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천천히 서행해 주시고, 자, 앞에 보시면 여기 방지턱이 있어요.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방지턱, 여기 작은 화면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차원식 방지턱입니다.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 방지턱인데, 방지턱으로 올라갈 때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올라갔다가 차 앞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 브레이크 밟대고 엑셀 밟으면서 부드럽게 지나가 주시면 돼요. 방지턱을 지날 때 그냥 엑셀만 밟아서 지나가 버리면 반동이 꽤 세기 때문에 방지턱 올라갈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꼭 올라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교차로 보이시죠? 교차로 하나 지나고 우회전이니까 교차로 하나 지나갑니다. 자, 앞에도 보시면 방지턱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지턱, 작은 화면에 보시면 방지턱 보이시죠? 똑같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올라갔다가 앞이 올라가면 엑셀 밟으면서 지나가 주시면 돼요. 자, 방지턱 또 나오죠. B코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 방지턱을 3개 지나갑니다. 그래서 방지턱 조심해서 부드럽게 지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우회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코너 부분이에요. 양쪽 골목에 전멸등 있는 구간이니까 속도 줄이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천천히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앞을 보시게 되면 주정차된 차량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미리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자, 점선 구간 아닌 곳에서 깜빡이 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동만 점선 구간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깜빡이는 미리 켜고 점선 구간 안에 들어와서 이동을 하고, 자, 거리가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바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짧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근데 차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동하시면 본인 실수로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멀리 보면서 꼭 주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니까 멈추고 대기하면 되겠죠. 자, 빨간불로 바뀌면 바로 뒤에 넣고 출발합니다. 똑같이 왼쪽에서 오는 차 잘 확인해 주시고 우회전 하시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하고 나서 차가 막혀 있죠. B코스 두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는 이 끝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에 차선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 연습할 때에도 끝에 비어 있더라도 무조건 2차선으로 이동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처럼 좌회전 깜빡이 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리가 많으니까 굳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차선 변경을 하죠.
자, B코스 두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 이 큰 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럭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게 되면 신호등이 보이죠?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신호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 있는 편이 많기 때문에 좌우 잘 확인하면서 주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회전도 교차로 하나 지나고 우회전이죠. 자, 여기 신호등 있는 교차로 보이시죠? 여기 지나고 우회전. 자, 끝에 보시면 계속 주정차되는 차량들이 많죠. 자, 쭉 가다가 보면은 교차로 하나 지나고 신호등 보이시죠? 이 신호등이 세 번째 우회전하기 전 포인트 지점이 될 거예요. 이 신호등을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줍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또 끝에 주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끝차 앞으로 들어오면서 30m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깜빡이 그대로 해서 우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행자 주행하면서 천천히 우회전.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나서 움직일 거리가 있죠.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코스랑 동일하게 세 번째 우회전 후에 마지막 좌회전하는 동안에 차선 변경 지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회전하고 나서 바로 전멸등 하나 보이시죠? 자, 이 전멸등 빈 공간 지나면서 미리 깜빡이 켜줍니다. 그리고 점선 구간 들어오면서 끝차선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멈춘 이유가 여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보행자가 지나가려고 해서 멈춘 뒤에 중립 놓고 대기했다가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나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미리 변경한 이유는 자, 그 다음 보시면 차선이 사라졌다가 다시 차선이 나타나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미리 1차선까지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다이아몬드 지나면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해서 이제 시험장 돌아가면 A 코스랑 동일하겠죠. 자, 끝에 돌아갈 때는 무조건 2차선 사용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C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C 코스도 B 코스와 동일하게 첫 번째 육교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첫 번째 육교에서부터 다시 설명 시작할게요. 이어서 자, 앞에 육교 보이시죠? 자, 보시면 똑같이 불법 주정시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깜빡이 켜고 켰다 껐다 이동해 주시는데 자, 여기선 들어오고 나서 껐다가 차가 똑바로 되는 순간 끄고 바로 다시 켜서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속력을 줄이셔도 돼요. 거의 멈추다시피 앞에 차 속력을 줄이죠. 깜빡이 켰다 껐다 하면서 핸들까지 움직이면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속력을 줄여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우회전이니까 멈췄다가 신호 확인 후에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B코스랑 동일하죠. 자, B코스와 C코스의 차이가 두 번째 우회전부터 일어나죠. B코스는 교차로 하나 지나고였지만 C코스는 바로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죠. 자, 아까 전에 전멸등 구간 지나는 거 속력 줄이면서 그리고 전멸등 구간 앞에 고차원식 방지턱 브레이크 밟으면서 부드럽게 올라가 주시고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켜줍니다. 자, 우회전하고 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바닥에 지그재그로 주황색 선이 되어 있죠. 자, 이 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봤을 때 선이 꾸불꾸불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속력을 30km 이하, 20에서 25km 정도로 주행해 주시면 돼요. 자, C코스도 두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 방지턱이 또 몇 개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브레이크 밟으면서 올라갔다가 지나갈 때 엑셀 밟아주면 되는데 신호 때문에 브레이크를 끝까지 쭉 밟으면서 멈추죠. 자, 지금도 보시면 멀리 주차된 차량 때문에 1차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1차선으로 이동해서 똑같이 방지턱 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방지턱 천천히 또 조심해서 지나가 주시고, 자, 여기도 아파트 입구로 인해서 이렇게 주정차된 차량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C코스도 두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 1차선 이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멀리 보시고 차가 보인다. 그러면 1차선으로 이동해서 거의 끝부분에서 2차선으로 이동해서 우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차선으로 이동하는 깜빡이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입구 보이시죠? 입구 지나면서 이 빈 공간에서 깜빡이를 미리 켜고 이렇게 점선 구간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30m 이내 구간이니까 이 깜빡이 그대로 해서 우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차 오는 거 잘 확인하고 우회전해 주시는데, 자, C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우회전하고 나서 마지막 좌회전하러 가는 게, 자, 차가 있든 없든 끝차선 들어온 후에 핸들 똑바로 해주시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1차선으로 바로 이동 한번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포켓 차선이 생기는데 바로 제일 왼쪽까지 가버리면 이 제일 왼쪽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에요. 자, 여기서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직진이 안 되는 차선이니까. 자, 이렇게 코스 이탈로 실격되니까 여기서는 한 차선만 이동했다가 이 아파트 입구를 지나면서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점선 구간에서 1차선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자, 다이아몬드 구간 진입되죠. 그 깜빡이 그대로 해서 똑같이 좌회전 신호 맞춰서 좌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코스도 마지막 돌아가는 길은 똑같죠. 2차선 속력을 낸 뒤에 2차선 변경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D코스로 넘어갈게요. D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너 부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너 부분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맞은편에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는 거 큰 길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코너 부분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표시했던 게 코너 부분 지나고 교차로 지나면서 차선 변경을 한번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 하나 지났죠? 자, 미리 왼쪽 확인하고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고 차선이 없는 구역에서 미리 깜빡이를 켰어요. 점선 들어오면서 1차선으로 이동.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교차로를 하나 더 지나고 왼쪽으로 차선 변경 또 한 번 한다고 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겨나는 포켓 차선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소리 나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포켓 차선 진입. 자, 그리고 똑같이 포켓 차선 진입이기 때문에 그 깜빡이 그대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1차선 좌회전 할 때에는 차선이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차선을 보면서 가지 마시고 들어가야 되는 1차선을 바라보면서 주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1차선으로 깔끔하게 회전하는 중이지만 밑에 보조선을 밟으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보지 마시고 마지막 D코스 1차선 좌회전할 때에는 진입하는 1차선을 바라보면서 회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좌회전 후에 첫 교차로에서 우회전이죠. 자, 여기도 전멸등이 있습니다. 속력 줄이면서 좌우 잘 확인하면서, 자, 여기서는 언제 2차선으로 이동하냐? 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전멸등 빈 구간을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점선 구간 들어오면서 이동. 자, 보시면 똑같이 다이아몬드 구간에서 2차선 변경되죠. 깜빡이 그대로 해서 우회전 해줍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들어가서 움직일 공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선을 거치면서 2차선을 거치면서 천천히 옆 차선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때 좌회전 깜빡이 필요 없다고 했죠. 우회전 깜빡이 그대로 해서 옆 차선으로 이동해서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길이 지그재그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방지턱이 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주행해 주시고, 여기도 아파트다 보니까 끝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선 이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불인데 무단횡단 사람 보이시죠? 시험일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격입니다. 안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좌우 잘 확인하면서 파란불이지만 무단횡단한다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고 대기해서 보내고 난 뒤에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회전하기 위해서 우측 차선으로 붙을 건데 끝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동한 뒤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지나면서 우측 차선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차선 변경 깜빡이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 좌측에 차가 오는지 잘 확인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해 주시고, 자, 똑같이 방지턱. 자, 방지턱이 골목길에 굉장히 많죠.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잘 주행해 주시고, 똑같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면 깜빡이 켜고, 자, 생겨나는 포켓 차선으로 진입. 자, 포켓 차선 진입하면서 우회전이니까 우측 깜빡이 그대로 해서 우회전 이어가면 되겠죠. 자, 뒷코스도 동일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는 속력을 내고 바로 2차선 왼쪽으로 차선 변경 한번 한 뒤에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각 교육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